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생기는 것이 바쁘기 바라고 식소사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사문주 뭐 이런 거. 우리 장관님 그거 안 드렸네. 뭐요? 네. 지금 드리죠. 뭐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어요? 그 화면에 그 뭐가 자료? 떴어요. 네, 저 보면 되죠. 이제 욕 먹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저거 이제 이 트위터 블로그에 올라온 윤여준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언급량이거든요. 네. 1월 달에 사고를 치셨어요. 그래서 1월 4일인가 5일인가 일요일 날 5천 건이 넘는 이 윤 장관님은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비 많이 간지러우셨죠? 19,000명이 이게 장관님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귀가 간지러우셨겠어요. 그 옆에 보면 이제 장관님을 언급한 사람들의 어떤 긍정어와 부정어 분포가 있어요. 그 긍정어가 35%. 실망하지 마세요. 이 정치인 관련해서 긍정어가 35%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지난 3개월간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어 분포는 17%였어요. 웬만하면 25%가 안 넘습니다. 이것도 걸리는 거 아니야? 어디 걸리? 대통령보다 긍정이 높으면 그러니까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괜찮은 거 위험하죠.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그래서 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이게 그 장관님에 대해서 지금 저 정도면 이제 긍정어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19,000명인데 지금 장관님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 정치사상 이 가장 어려운 퍼즐 앞에 서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언급량의 그 100배 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 특히 이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모든 눈이 그 윤여준 장관님한테 지금 쏠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없이 모호하던 안철수 세력에 아주 명징한 전략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반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요즘에 언론에 나가셔도 좀 느낌이 좀 다르실 텐데 요즘 이런 관심을 받는 어떤 그런 소회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적에도 아니 뭐 내가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니 뭐 이렇게 관심사가 되냐. 정말 그때도 좀 놀랐어요. 엄청나셨죠. 예. 근데 이번에도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더 시끄럽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뭐 부정이든 긍정이든 많은 사람의 관심의 표적이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익명성이 있을 때가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예. 제가 익명성이 없어지기 시작한 게 청와대 공보수석 할 때부터 자꾸 텔레비에 나가야 되니까 익명성이 없어졌는데 그 익명성이 없어지는 걸 좋아하는 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집사람 안에. 이게 얼굴에 팔려가지고 나쁜 짓을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건 한 사람밖에 없다고 내가 그러는데 거기서 익명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가 한동안 제가 이제 공백이 있었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잊어버렸다가 이게 또 지난번에 그 문재인 의원 그것 때문에 또 확 또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게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자체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일단. 예, 그리고 왜 더보다 부담스럽냐 하면 제가 이 언론에서 무슨 제갈량이니 장자방이니 책산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저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능력에다가 겸양의 미덕까지 갖췄다. 근데 아니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미천은 다 드러나고. 예. 난감하게 되는 게 진짜 이거. 저 하나도 즐거운 일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그 대한민국 최고 전략가 맞으시는 것 같고요.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뭘 도대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알 수 없겠으니까. 근데 장관님이 딱 들어가니까 뭔가 한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아, 그게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순전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셔야죠. 19,000명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제 장관님도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한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언론 나가서 나 떠든 거밖에 없지. 떠드는데 옛날에 우리 저 신문기자들 이 표현으로 이게 좀 꿀렁거린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기동을 한 거죠. 기동을. 뭐 거짓말한 건 없지만, 예. 그걸 보고 그냥 피상적인 인상이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는 뭐 변한 게 뭐 특별히 있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했던 거 아닐까요?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걸 안 해서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본인 보고도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정치라는 거는 모든 준비가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한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다 맞춰 나가고 제시하고 맞춰 나가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이걸 다 준비가 되면 한다. 이렇게 하면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근데 이 안 의원은 정직한 사람이니까 잘 만들어가지고 국민한테 좋은 모양을 보이는 게 도리다라고 생각하는 건 훌륭한 태도긴 한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래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현지 장관이 저 사람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박원순까지. 그 8번의 진영은요, 사람 진영이 아니고요, 진영 간의 싸움을 갑자기 인물로 잡은 건데요. 거기 거론된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빼고요. 박선수도 좋아하고 손석희라는 좋아하고 하죠. 나 개인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은 역시 김성식 의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이 단체 연구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뭐 민주당 환경부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언론사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위에 JTBC가 있고요. 그 다음에 CBS, 뭐 쭉 내려오면 뭐 뉴시스, 오마이뉴스, 한겨레 뭐 이렇게 나와요. 연합뉴스. 요즘에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데 가장 호감이 가는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아니 가면 마음이 편하다. 그냥. 언론사 가서 마음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또 뭐 우리 손석희 사장 있는 데가 제일 편하시죠? JTBC가 뭐 제일 편한 편이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그 신문이나 방송이나 제작하는 태도가 네. 덜 당파적이고 덜 진영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연관어 맨 꼭대기에 JTBC를 올려놓았잖아요. 좀 두려우시죠 이제? 그 사람은 저렇게 해부하면 안 돼. 밑에 있다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연관어는 이제 흔히들 얘기해서 이제 긍부정 연관어예요. 그러니까 긍부정 연관어가 심리연관어 거의 일치하는데 네. 여기 보면 뭐 달라지다, 정치적, 다르다 뭐 이런 건 뭐 이제 네. 중립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황을 설명한 거니까 네. 좋은이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좋대요 장관님이. 그리고 반했대요. 그리고 그 혹시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 희망적인. 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역겹다 이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제가 보니까 이제 변희재 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변희재 대표가 그 장관님 이 공동위원장으로 가신다는 네, 소식이 가시기 전날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틀 동안 트위터를 장관님에 대한 트위터를 20개를 넘게 올렸어요. 거의 뭐 집중 포화를 퍼부었죠.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변희재 대표가 공격하는 건 장관님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이 많이 되고요. 고맙죠. 많이 되고요. 오히려 이 중간층들이 변희재가 싫어서 장관님을 좋아하게 되죠. 그럼 좀 더 해달라고 좀 네, 제가 그래서
연희재, 하태경 뭐 이쪽에 좀 부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장관님에 대한 기대들이 이 SNS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큰일이야, 참. 그리고 이제 장관님을 가장 앞장서서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트위터러가 이제 복지세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저분은 장관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트윗을 많이 올리고 장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안에 계십니까? 복지세상 그래서 윤여중 의장 가세로 안철수 진영이 완성된 느낌입니다. 이거 얼마나 칭찬입니까, 그죠? 근데 저 밑에 있는 얘기 맞아요. 윤여준 재회 비스토리, 장하성은 정책 업무 점령, 금태섭은 부대변인 격으로 격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런 얘기들이 지금 트위터에서 오가고 있어요. 장관님이 들어가셔서 2인자가 되시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멀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어부지리론에 대해서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럼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도 그런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하는 것을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안철수 신당이 여권에 어부지리를 준다든지 야권을 분열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내내 10% 선에 머무르는 게 이게 안철수 때문이냐? 네? 그럼 안철수가 빠져버리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냐, 독자적으로 새누리당한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자신들의 역량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네? 왜 자꾸 우리 탓하냐는 거죠.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나.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부지리를 우리 때문에 주었다든지 우리 때문에 야권이 분열됐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거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이 3파전이 돼서 이 새누리당이 결과론적으로 당선됐을 때의 어떤 정치적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후폭풍이 있겠죠. 뭐 폭풍까지 될는지 뭐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지금 국민들이 그 정당들이 선거를 앞두고 순전히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연대하거나 단일화하는 것을 굉장히 불순하다고 봐요. 아주 구태 정치라고 보고. 그냥 우리는 하고 싶어서 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니 새 정치한다고 등장하는 세력이 등장하자마자 그 집부터 하냐? 한 칸에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연대하라 그러면 해야 되겠죠. 그럼 국민의 요구인데 명령인데.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 그럼 못한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한은 저는 후폭풍이 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한 가지 더 좀 기자가 없다는 전제 아래 네. 예민한 질문을 좀 드리면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박원순 시장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장관님은 그것이 이 레토릭인지 진심인지 제가 잘 궁금해서 서울시에도 후보를 내겠다 내죠. 분명히 냅니다. 이렇게 그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낼 거예요. 지키세요. 우리가 후보를 내도 지키면 되잖아요. 후보를 내야지. 그걸 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물어보시니까. 박 시장한테 혹시 그 트위터라도 전달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사실 고민은 고민이죠. 후보를 내면서도 많이 편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안철수 의원은 뭐 저보다 훨씬 더 박 시장하고 인간관계 오래되고 가까운 사이니까 양쪽 다 참 마음이 괴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 정당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수도 서울에 후보를 안 낸다? 그럼 정당으로서 존립이 위협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후보를 내야 되고 낼 바에는 시민이 볼 때 왜 저런 사람을 골라보냈냐 이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경쟁력이 있는 분을 후보로 내보내야 되거든요. 저는 박 시장 선거가 어려우시겠지만 뭐 현직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으실 거고 또 그동안 시정을 잘 이끌어 오셨으면
시민이 다시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 정치적 역학관계가 네. 일단 새누리당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고 상대적으로 이제 야권 열분데 이 그런 파고를 어떻게 넘을 거냐. 사실 그거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뛰어넘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어떤 안철수 신당이 출연해서 건강하게 자리 잡는 거는 저 굉장히 올바른 정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선거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고 또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정당이 역사가 짧으면 네. 전국적 선거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를 뭔가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후보는 다 내도 말하자면 가능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져서 부족한 역량을 몇 군데 더 집중하는 뭐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뭐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 소홀히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아니 누구 말 맞더나 유권자가 현명하니까 예. 민중의 무의식은 언제나 옳다는 거 아니에요? 네. 유권자는 믿어보세요. 지난 대선과 총선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무튼 저 밑에 이제 변희재 트윗을 2개를 골라왔는데 네. 고마워서 올라왔어요. 그냥 넘어가죠. 늘 저런 사람이니까요. 네. 그리고 아주 집요합니다. 네. 장관님 앞으로 정말 집요하게 그 장관님이 위협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거 아세요? 네. 변희재 씨가 얼마 전에 네. 이 보수단체 의원들 밥 먹고 밥값 안 낸 거? 고깃값을 네. 1,300만 원이 나왔는데 300만 안 했다는 300만 원 안 냈잖아요. 그래서 식당 주인이 빨갱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희재가 종북이라고 또 그 식당 주인을 공격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래서 포스터가 하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네, 뭐예요? 별리 바바와 600인의 고기 도적. 변희재는 이렇게 아주 국민들한테 즐거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식당 주인도 그렇지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 훌륭한 분 와서 밥을 먹었으면 300만 원 정도는 깎아주지 왜 후환이 두렵지도 않나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변희재 씨한테 칭찬받는 건 정말 불명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정말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네, 넘어가죠.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뭐 되게 단순하고 굉장한 글인데요. 약 10년간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저것도. 그래서 한국의 2030과 4060의 이 진보 편향성과 보수 편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맨 왼쪽이 매우 진보, 그 다음이 진보적, 가운데가 중도, 그 다음이 보수적, 매우 보수적 이런 거예요. 20대는 확실히 진보 쪽이 우세하죠. 2030은. 4060은 보수적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2030의 중간층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4060도 중간층 지대가 굉장히 만용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같습니다. 4060도. 저는 안철수 신당이 주목해야 될 하나의 지점이 바로 저 중간층을 끌어들이면서 외연을 넓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중간층을 공략할 이 안철수 신당의 비법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0의 컨서버티브하고 뉴트럴이 같아? 네, 거의 같게 나타났어요. 또 프로그레시브 별로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 저건 조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그래서 저 데이터가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가 이 주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실제로 데이터 분석했을 때 2030은 뉴트럴이 훨씬 높으네요. 예. 올해 들어서 그것이 더 확연하게 증가했고요. 예. 4060의 중도층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거 좀 그래서 저거가 지금 안철수 신당이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할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예.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굉장히 고무적이죠. 예. 우리 유 대표를 좀 모시고 가서 제가 잘 모시고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도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텁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네요. 근데 중도 딱 한 가지 예. 비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다른 안철수 신당의 중도 포용 전략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따로 만납시다. 청기는 사람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오늘 의미 있는 데이터네. 예, 오늘 이 아, 빅데이터와 SNS에 나타난 이 윤여준 장관님에 대한 여론을 갖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